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부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전략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의 오늘 개장 전에 전략은 무엇인지,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시장이 순환하면서 매번 이제 또 뭐 태풍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로봇 섹터 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이 사실 조금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는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저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좀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된 다음에 지금 한 5에서 10거래일 사이를 조금은 좀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위치적인 에너지가 좀 버텨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이제 이전에 굉장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었던 이런 뭐 섹터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제 기타 조금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섹터를 보면 항상 이제 대기업들의 진출이 좀 강력하게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후에 좀 주가에 좀 강력한 상승 탄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. 또 사실 이 섹터를 보실 때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 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상당 부분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뭐 흑자 전환한 기업들도 많아졌고요. 적자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이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의 성장성이 좀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그쪽은 지금 중국 쪽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기술력은 뛰어난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 시장의 캐파를 가격적인 부분만 조금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좀 차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해당 부분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군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죠. 레인보우 이제 로보틱스가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뭐 향후 드론이라든지 또 합동 로봇 쪽에 특히나 저는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합동 로봇에 대한 미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로봇 섹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. 그리고 이제 이 산업적인 성장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관된 산업이 얼마나 많은가가 사실 중요한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5G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, 이제 뭐 카메라 모듈, 뭐 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기타 다른 섹터들까지도 같이 순환매 관점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섹터 같은 경우 사실 단기간에 좀 죽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네. 향후 미래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고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분출이 되다가 좀 조정이 나올 때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는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영이라든지 SPG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영 같은 경우는 좀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낮은 상황이어서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로 진행되는 이런 수급이 쏠리는 쪽은 단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유일 로보틱스인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.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붙어주고 있고 관련된 리포트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최초로 걸어다니는 로봇에 대한 개발을 했었다는 이런 특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내재화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만약에 네. 접근을 하신다면은 28,000원부터 지금 현재 가격대까지 단기 박스권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뭐 전고점 전 충분히 돌파해서 이 처음에 상장 이후에 좀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손절은 26,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일 로보틱스도 좀 비슷한 관점입니다. 그래서 박스권 매수하셔가지고 똑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합동 로봇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합동 로봇
로봇이라는 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엮여가지고 아. 네, 이제 함께 되는 부분인데 로봇 쪽에서는 뭐 지금 좀 집중되는 게 이제 관절 쪽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네. 향후 이제 산업들끼리 합칠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번외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주식 투자나 시장을 볼 때 힌트를 얻는 게 영화를 통해서 많이 얻거든요. 그쵸, 네. 영화에는 모든 것이 이제 뭐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라 지식 산업이라든지 이게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. 그 주말에 이제 애플 톰 행크스 주연하는 그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영화 핀치라고 있어요. 뭐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. 거기 보면 이제 인간과 기계 간의 유대감, 또 공감대, 이제 로봇이 등장하거든요. 네. 상당히 감동적입니다. 재밌습니다. 네. 보셨어요? 네. 지구가 그렇게 황폐해지면 안 되는데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러면서 살짝 눈물도 나고 막 이러겠어요. 네. 핀치. 하여튼 이게 로봇이라는 산업이 그만큼 많이 다가와 있다는 게 영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협동 로봇, 뭐 관절, 다관절, 칠축관, 뭐 이런 게 잘 몰라요. 사실. 그렇죠. 네. 아, 유튜브에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놓고 주말에 내가요? 눈물을 흘리셨군요. 무슨 얘기예요? 약간. 자, 그 정규민 차장의 오늘 섹터 전략은 뭡니까? 네, 저는 오늘 뭐 말씀해 드렸듯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네옴시티. 또 하나의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이제 이런 쪽이죠.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삼성물산 오케이, 현대건설 뭐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SM이 왜 거기에 한 축을 맡고 있는가?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기에 이 팀 코리아의 이 3대 주축 중에 SM이 들어갔는가? 해서 많은 자료를 하고 또 그 관련된 이제 레포트를 쓰는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, 이런 부분을.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나 이제 이런 보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고 이렇게 좀 논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뭐 결론은 이제 디어유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이 수렴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 글로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테마가 계속해서 지금 형성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SM이 거기에 그 하여튼 그 축이 됐다라는 게 좀 이채로웠어요, 굉장히 스스로도. 그래서 명확히 왜 이 컨소시엄에 SM 이렇게 주축을 했는가, 뭐 계속해서 뭐 추측성 보도, 루머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이제 그 공주가 직접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이런 중심의 문화 산업을 네옴시티 아이덴티, 소프트웨어 아이덴티로 삼고 싶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동력이 좀 고갈되는 이 SM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다시금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.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옴시티는 하드웨어는 아까 그 세 개가 핵심입니다. 뭐 더라인, 옥사곤, 트로제나 요게 이제 세 개의 축인데 말씀드렸듯이 중동의 형세가 지금 굉장히 갈등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문화적인 주도권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. 그 전까지는 좀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모로코, 알제리가 좀 갈등이 좀 나오고 있고 원래 이 수장국은 요르단이잖아요. 근데 요르단이 좀 쇠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이 부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까 그런 무기들, 방산 업체들의 수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일정을 보니까 내년 1월까지 굉장히 간헐적이지만 자주 잡혀 있습니다. SM과 이제 이 네옴시티 관계자들과의 이제 미팅이 좀 굉장히 자주 좀 잡혀 있는 부분이고 관계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투자 심리가 또 수급이 자극받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. 또 이제 핵심적인 요인 하나가 네옴시티의 홍보를 접목할 가능성이 높은 게 네. 이 메타버스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로 이 네옴시티를 전반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 완공되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참여해서 네옴시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열어보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 방안도 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아랍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케이팝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. 이렇게 본다면 이제 뭐 다른 강한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수만 회장을 불렀던 이유는 이제 좀 아무래도 파밍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키워 나가고 이걸 문화에 어떻게 좀 접목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옴시티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큰 기대를 좀 걸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아마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자원, 그러니까 우리 그 잠실의 롯데월드 같이 있잖아요. 그렇게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공연장을 네. 거기에 세울 이제 모습이 계획으로 좀 있고요. 그런 이제 뭐 에코시티 뭐 여기에
이 K-팝의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좀 이슈화가 돼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또 몰래 올 거 아니에요. 이제 네. 그런 것들을 접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건설사들이 맡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문화 산업이죠. SM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. 그렇게 되면 뭐 저는 뭐 네옴시티의 가장 좀 앞서 있는 또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좀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이게 얼마 어떻게 뭐 큰 돈을 벌지는 아직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좀 이슈몰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보다는 좀 이 이슈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SM에 관련돼서 SM, SM, CNC, 뭐 DOU 또 DOU의 지분이 있는 JYP 엔터 이렇게 좀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 홍보 또 문화 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DOU가 그래도 가장 좀 이 접목시키기 좀 좋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좀 이 네옴시티 관련된 문화 산업 그래서 좀 DOU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. 디어유로 그냥 네네 DOU. 좀 정리해서 네, 섹터 전략 빠르게 들어봤고요. 뭐 네옴시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일본 도에이하고도 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때 이제 뭐 덱스터도 같이 뭐 연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SM도 그쪽으로 해서 테마월드 뭐 하여튼 그 관광 자원 개발 이게 이제 아마 네옴시티의 또 하나의 축인 것 같아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